도덕성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던, 그러니까 도덕 타령 열심히 하던 문재인 대통령. 결국은 윤석열 검사를 선택을 하지 않고 조국을 선택을 했어요. 물론 저도 윤석열 검사를 선택할 가능성은 뭐 한 20%? 그리고 한 80%는 조국을 선택할 것이다 뭐 생각을 했죠. 그러나 좀 희망을 갖고 싶었죠. 왜냐면은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선택을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검찰총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검사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나요? 그래서 정말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조국이 더 역할을 크게 했나요? 윤석열 검사보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남아있는 2년 5개월을 어떻게든 잘 버텨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권만 끝나고 나면은 무슨 그 대통령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그 지나간 시간에 부패 문제로 해서 늘 그 가족들이 걸려들고 그래가지고 감옥을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참 그 일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일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 대통령 되자마자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거제도에 있는 그 험한 집 있잖아요. 태어난 집. 그 집을 무슨 이제 대통령 생가라고 어떻게 이제 잘 보존을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난 사양한다.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켜봤죠.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나중에도 길이 이름이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막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그냥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지켜본 사람 중에 저도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지금 이번에 윤석열 검사를 선택을 하지 않고 조국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나온 2년 5개월의 시간 동안에 아주 밝고 어둠이 있다면은 밝음은 늘 보여주고자 하는 거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둠의 시간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문제가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본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가족 문제는. 그러니까 딸, 아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 깊게 연관된 어떤 그런 그 부패의 고리들이 나중에 이제 박근혜가 탄핵되는 그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듯이 문재인 대통령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민정수석을 그래도 오랫동안 초반부터 해왔던 이제 조국이 그것을 전부 다 가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방패막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밖에 못했을까요? 지나온 대통령들의 어떤 그런 삶의 궤적을 보면서 왜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 왔을까요? 정말 너무 이상하죠. 왜 계속 반복될까요? 분석을 해보면은 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저 양다리를 걸치는 저 어떤 성향이 이런 또 아주 큰 재앙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밝은 면을 추구하면서 한쪽에는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드러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것을 그러면 왜 몰랐을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사필귀정인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뒤치다꺼리를 다 해줄 수 있는 이 조국이라는 사람 하나를 믿고 지금까지 그 긴 시간, 그래도 2년 이상 되는 그 시간을 정책을 내리고 일을 진행해 왔단 말이죠. 저는 그것이 참으로 있잖아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큰 그릇으로의 자격으로는 정말 부족하다. 하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단합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정 부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은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끌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번에 뭐 촛불로 10만이 모인다 이러면서 민주당에서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아예 대놓고 있잖아요. 이것을 관제대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집행을 할 때 초반에 이게 청와대하고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키를 쥐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어떤 협회에다가 막 갖다 뿌리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때가 딱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정직하게 잘하면은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데모에 쓸 일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그냥 서초동 검찰청 앞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미리 10만을 추산을 했다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진영 대 진영의 대결로 가져가가지고 이제 완전 전쟁통을 벌려보겠다고 아주 민주당에서 벼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자기들이 더 권세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되는 데까지 싸움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심 있잖아요. 민심과 딱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편을 먹고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심과 싸움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에서 특히 청와대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대통령인데, 예, 나라가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딱 그냥 한 당의 대표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지금 나라 전체에 키를 쥐게 됐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행 속에서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자기들이 직접 나라를 완전히 두동강 내겠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욕을 하더니 자기들은 지금 뭐 하는 짓인가요, 지금? 예, 사람들 전부 다 불러다가 데모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 버스 타고 전부 다 줄줄이 사탕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촛불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그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자금 없이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데모하는 것을 정말 많이 지켜보고 그것에 대해서 흐름을 이렇게 쭉 봐온 결과 그것은 정말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때도 태극기 들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할 때 버스 대절해가 오고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방송 많이 해서 욕을 하면서 특히 민주당에서 그때는 완전히 대놓고 돈을 주고 하는 게 다 들통났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절대로 안 하겠죠. 그걸 봤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있잖아요. 뒷구멍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이 개혁돼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검찰이 그때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한테 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그들이, 아나무인으로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혁이 돼야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또 좀 틀려요? 예, 지금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 사람은 한 길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찰 안에 좋은 그런 이제 검찰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커지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장이니까 해 나갈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조국에게는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조국이 뭐 그렇게 큰 잘못했느냐, 자유한국당에 비하면은 빙산의 일각이다, 뭐 조족지혈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도대체가 조족지혈이고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건지, 예.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대단하게 이번에 조국 장관이 하는 걸 알 수 있죠. 거짓말을 갖다가 완전히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 하는 겁니다. 조국이. 예.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자꾸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것도 능력이다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대놓고 거짓말 하는 사람을 옹호를 하면서 막 수호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국민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성이. 이 국민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교육에 의해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많잖아요. 완전히 그냥, 예, 이게 완전 후진국으로 가는, 오히려 그냥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예, 물론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대안 세력이 안 되죠. 저 사람들도 이제 잘못한 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안 세력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제일 강하게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당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이 부패와 부조리와 맞붙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강한 힘이 좀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바른미래당 유승민이 이제 자기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당을 이렇게 안 물러나니까 손학규가 자기가 그러면은 이제 안철수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당을 새로 창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만약에 이게 세력이 좀 붙어가지고 여기에 좀 이렇게 정직하고 강직하면서 아주 파워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합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합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는 토양이 안 돼서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훌륭하고 센, 그러면서도 아주 강단 있는 정직한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양쪽이 다 정직한 게 아니고 양쪽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 있고 정직한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 둘 데가 없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약체예요. 나라 자체가. 그리고 아주 악마적이야. 양쪽이 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진저리가 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나서서 저렇게 해도 전혀 그 매력도 없고 어떤 설득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래가 되겠나? 아이고 되지도 않겠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인영을 위시한 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완전히 악마성이 완전히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조국이라는 저런 그 파렴치한 사람을 갖다가 중심에 놔두고 저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설득력이 없어요. 예. 진짜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국제적인 망신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은 정말 강단 있고, 양심 있고, 정직하면서 이런 그 악당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그 강철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인드.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서로 간에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데 지금 이 토양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바른미래당 유승민이 지금 창당하겠다고 하는 저 새로운 당이 또 과연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유승민이 만들어내는 그 당의 모습이 좀 기운이 있고 믿을만 할지 하지 않을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 너무나 악마성이 가득한 사람들한테 정말 진저리가 나가지고 좀 한번 지켜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유시민이 하는 말은 유시민은 도대체가 왜 저러는지 너무 유시민은 비호감이에요. 유시민이 그 외모가 갈수록 너무 추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 생각이 추해서 그런지. 그리고 진짜 보기에 좀 딱하고 또 좀 역겹고 그래요. 유시민이 하는 말도 한심하고. 그리고 또 진중권, 오늘 진중권이 나와서 이제 스탠스를 아주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중심을 잡는다고 잡은 것 같아요. 어디 가가지고 이제 도덕성은 진중권이 말하기를 조국이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저렇게 자기가 스스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짠하면서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중권이 자기가 지금 현재 한마디 했던 정의당을 탈당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한마디 했던 파급의 어떤 그런 효과를 자기 스스로 느낀 거죠. 그걸 보면서 이럴 때 어떻게 자기가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는 아주 애매하게, 그러니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 거예요. 한쪽으로는 도덕성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잘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양다리를 걸치니까 한쪽은
좋아 보이는 쪽, 한쪽은 또 이제 악하지만 손을 잡는 그런 양다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조국 같은 경우에도 좀 이중인격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둠에서는 다 서로도 조작을 하지만 밝은 쪽에, 보이는 쪽으로는 잘해보려고 막 외모도 꾸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본전이 다 드러났으니까 진짜 지가 하려고 하는 일은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그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을 가지게 됐을 때는 또 어둠에 손을 쓴다는 말이죠. 어둠의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저런 사람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조국은 끌어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이.